이 경우의 수 단어는 단순히 수녀라고 조합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이제 구상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곳이 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실생활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낱낱이. 근데 여러분들은 함수편에서만 봐도 함수 fx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눠도 짜증이 난단 말이야. 꼬랑 두 개인데 짜증을 낸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막 10개, 뭐 20개, 막 어떤 거 몇천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곳이고, 자꾸 이거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힘들고 나중에 가도 좀 쉽지는 않아요. 조건 하나하나가 붙을 때마다, 제약 조건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이 방법이 어떤 우리가 배운 순열이나 조합의 계산 갖고 다 커버가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에는 진짜로 다 세야 돼요. 진짜로 다 세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영도라고 불러요. 진짜로 다 세는 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가끔씩 수영도 문제가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보통 푸는 시간이 얼마냐? 한 10여 분 돼요. 진짜로 10여 분 돼요. 이걸 다 나누고 크게 나누고 그 안에 몇 개가 가능한지 또 나눠야 되고, 여기도 몇 개가 가능한지 이 짓 하고 있다 보면 시험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거기에 한 페이지가 다 차더라고. 그거 넘기는 게 더 빨라요? 네? 넘기는 게 더 빨라요?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거의 29, 30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1등급 받을 애들은 죽기 살기로 풉니다. 그리고 시간 남는 애들 있죠? 몇 개 못 푸는 애들.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근데 난 그거는 좋다고 봐요. 그 정도 근성은 있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20분이 걸려도. 그래서 수영도까지 가면 이제 끝판왕인데, 우리는 이제 특강 시간에는 수영도는 거의 언급을 잘 안 할 거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순열하고 조합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면 되고, 이 경우의 수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커다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특정하게 내가 알고 싶은 사건을 가령 P라고 해봐. 근데 그 P 사건이 크게 A 경우하고 B 경우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10가지가 내가 생각을 했어. 여기서 15가지를 생각을 해냈어. 그러면 P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계산을 해야 될까요? 25. 네, 이걸 더해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거를 우리가 근사한 말로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생각하는 순열과 조합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카테고리, 가장 큰 집합, 가장 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합의 법칙으로 생각한다. 나의 생각을 합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한다. 와, 두 번째, 고배 법칙에 의해서 생각한다. 라는 큰 가지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큰 대원칙이 있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이제 2학년 때 다시 나오거든요. 요 이제 맛보기로 순열 조합 딱 가르쳐주고, 이제 2학년 가면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 안에 원순열, 뭐 중복순열, 뭐 이런 식으로 막 순열의 종류가 쫙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이게 순열 종류가 쭉 이제 또 나와. 조합도 뭐 중복조합, 뭐 또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타 등등의 조합들이 쫙 소개가 돼. 조합의 종류에서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1학년은 소개하는 곳이야. 커다랗게 순열과 조합. 근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는
전체를 나누는 거는 크게 보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은 방금 얘기했듯이 A라는 사건하고 이걸 보통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에서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사건 몇 개냐, B 사건 몇 개냐 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 전체 사건은 몇 개다라고 했을 때 더하기로 계산한다고. 발생하지 않으면 더하기를 통해서 전체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일어났는데 얘도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럴 때는 그러지 않을 때 쓸 수 있다는 거고, 고배 법칙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이어, 여러분들한테 연달아라고 표현해야지 좀 맞을까요?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앞으로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내가 답을 이게 10개다, 20개다라고 답을 딱 쓸 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쓰느냐, 고배 법칙에 의해서 쓰느냐 이거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배 법칙은 뭐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달아 발생한다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내가 부산을 잠깐 놀러 갔다가 요새 휴가철이니까 제주도까지 간다고 칩시다. 좋겠죠? 생각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간다든가, 자동차 또는 기차로 간다든가 또는 고속버스를 통해서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다못해 비행기도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돈 많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부산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에서 놀았어. 실컷 놀았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다시 제주도로 가는 거야.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알아요? 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A 사건이고요. 얘가 B 사건인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하고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건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사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B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경우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죠. 그랬을 때는 A와 B가 연이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저기 부산까지 자동차로 갔다고 쳐봐. 자동차로 가고 난 다음에도 비행기로 갈 거냐 배로 갈 거냐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몇 개씩이 존재하는 거야? 두 개씩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그랬을 때는 A 사건하고 B 사건의 개수를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8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라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계산을 하는 것은 수열이나 조합 갖고 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A 사건 하나를 계산하는데 순열로 계산할 수도 있고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가서. 또 B 사건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순열하고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그렇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로 몇 가지냐라고 얘기할 때 더해야 될 거냐 곱해야 될 거냐.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게 대원칙이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가장 큰 원칙을 지배한다. 내 말 이해됐을까요? 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열을 통해서 계산을 했든 조합을 통해서 계산했든 항상 마지막은 합의 법칙일 것이냐, 내가 지금 다루는 게 합의 법칙에 해당하느냐, 고배 법칙에 해당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다룹니다. 보통 한 6개 정도를 다뤄요. 그 6개라는 건 뭐냐면 순열에도 속하지 않고 조합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돈 계산도 나와요. 내가 1,000원짜리를 샀어. 그런데 내가 100원짜리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지폐도 있어. 그때 돈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지불 방법 또는 지불 금액의 수,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거는 본 수업 때 많이 다루시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책 저기 뭐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가 개념 원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경우의 수 순수한 경우의 수에 대한 감각과 합의 법칙을 어떻게 쓰고 고배 법칙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감각을 가리키기 위해서 순수한 경우의 수 문제만 한 6개가 나옵니다. 스타일도 다 다르게. 이해됐어요? 그거는 본 수업 때 구체적으로 하시면 될 거고 혹시 지금 거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 유형 1번에 해당하네요.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만 잠깐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사건은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67페이지에 해당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주사위가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위가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던집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놔야겠죠.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이쪽에서 나온 눈과 이쪽에서 나온 합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거나 또는 곱했을 때 곱이 8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때 이 사건이 P 사건이고 이 사건을 Q 사건이라고 했을 때 P와 Q는 여기 이거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나 혹은 이거 집합에서도 배우셨죠? 이거나 혹은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 케이스 계산하고 이거 케이스 계산한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의 개수를 더하라 이거예요. 이거나 또는 여기 다른 말로 혹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집합에서도 합집합이었다고. 이게 집합에서도 합집합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합집합하면은 여러분 다시 복귀해 볼까요? A 합집합 B의 전체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렇게 됐었잖아요. 집합에서.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단 이 경우에 얘가 없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가 서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교집합 불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커다란 어떤 전략은 세웠어. 아, 더해야 되겠구나.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구나. 그럼 P 사건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P 사건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 쓰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순서상으로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내 설명이 집합하고 겹치는 설명도 나오고요. 합집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순서상을 쓰겠다는 건 뭐하고도 겹쳐요? 물론 집합에도 들어가지만 뭐에도 들어가는 얘기예요. 뭐의 결과가 순서상으로 나왔죠? 우리 이 전에 배운 거에서 함수의 결과가 순서상입니다.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함수의 결과물이 순서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맨 처음에 이 특강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가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 2학기 전체 단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관련된 걸 배운다고 했어요? 집합. 이거 전부 다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커다란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 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지 경우의 수에서도 결과물이 순서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리고 계산도 집합 계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나중에 확률은 더 똑같아요. 확률로 들어가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집합 계산하고. 아무튼 갑시다. 둘을 더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오고 B 주사위에서는 2가 나와야 될 거고 또는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왜? 주사위가 다른 거니까 다른 결과예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왜? 벌레 들어왔어? 벌레가 아니라 팔이 아니야? 파리 같은데? 파리잖아. 파리를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벌도 아니고.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재밌는 건 이랬던 너희들이 20년 후면은 남자보다 벌레를 더 잘 잡는다. 아무튼 어디 갔니? 자, 요거 두 개밖에 없겠죠? 그다음 곱이 8의 배수. 8의 배수는 뭐예요? 8이거나 16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이 나오는 케이스는 얼마죠? 2 곱하기 4 맞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런 거 계산하고 또 다른 거 있나요? 곱해서 8 나오는 거 없죠? 1, 2, 3이니까 1, 2, 4, 8 8은 없잖아요? 16은 나오나? 하나 나오네 4 곱하기 4 16 나오네 끝인가요? 2, 8에 16 없죠? 네. 8이야 계속? 8이 때문에 수업을 못하네 나갔니 안 나갔니? 어떻게 비 그치자마자 8이가 나타나냐 이서야 8이 있어 없어? 있어? 쌤 이따 비 오는데요. 비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온대요? 파리를 잡고서 수업을 해야겠구만.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박재영. 어디 있어요? 왜 나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니네 눈에는 보이니? 학원에서 그 전자 파리채가 있어야겠구나. 얘 되게 저기야 저기. 등이야 봐. 이쪽으로 갖다 대다 좀 잡아라. 어디 안 보내줬어요.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얘들아, 니네 저기 마스크 꼈지? 네. 그러면 파리약 좀 뿌려도 되겠다. 얘 나가. 왜 마스크가 골라줄 거 아니야? 뭐라? 뭐? 아 저희 쪽에다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 꽉꽉 눌러. 이거 들이마신다고 죽지는 않아. 옛날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쓰고 살았는데. 판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 저기 있어요. 되게 센스한 놈이야. 야, 어휴 씨, 눈에다 뿌릴 뻔했네. 네 모자 있었어. 왜 이렇게 싫어해? 그냥 살아.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선생님 나가냐? 하지 마요. 아니 쫓으려고. 이거 갖고 안 죽어. 쟤. 팔이 제대로 이거를 저기 정품으로 맞춰도 애가 선생님 그럼 잡아서 고문시키면 안 돼요? 맞아요. 애가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죽진 않더라고. 날개 떼요. 날개 떼서 무슨 날개? 근데 여기가 이제 약 기운이 있으니까 싫어가지고 나가라는 거지. 반대로. 딴 교실로 가라 이거지. 보이나요? 어? 어디? 오 진짜 그러지 마. 있어요? 한 네, 쌤이 끝. 기억이나 주면 어떡해? 죽였어. 끝. 안돼 진짜. 헐. 그것도 싫어? 징그럽잖아요. 파리가 징그러워. 아, 니네 그거 혹시 봤냐? 니네 못 봤을 것 같은데? 파리 중에 똥파리라고 있거든? 네. 말만 들어봤지 본 적은 없지?
똥파리는 청록색을 띠요. 되게 예뻐. 왜요? 똥 모르겠어요. 종류가 잘 모르겠죠. 걔가 왜 똥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똥을 먹고 사는 몸통 부분이 청록색이야. 왜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따로 불러줬겠지. 똥파리라고. 그냥 파리랑 다르니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실제로 보면. 근데 생각보다 무섭게 생긴 거. 사진 찍어서 확대하면 되게 무섭게 생긴 게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잠자리죠. 잠자리 얼굴 봤어요? 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왜요? 귀엽던데? 그럼 그려봐요. 그냥 똥손이야, 똥손. 못 그려. 이렇게 또 잠자리 얼굴 그게 그래서 영어에서 이름이 드래곤 플라이가 된 이유가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공포스럽게.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봐. 잠자리 얼굴이 생각보다 되게 공포스럽게 생겼어. 나 어디까지 하다가 파리 잡았니? 아이씨, 여태 이거 하고 있어. 얘 몇 개? 2개? 얘 3개. 그래서 전체 개수는 2 더하기 3 해서 5. 5가지가 존재한다. 합의 법칙이다. 잠깐만요. 쏘리 24도 있었네요. 더 넣어야 되네요. 6, 4.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2 더하기 5. 7가지 이렇게 되네요. 24도 가능했구나. 자, 이런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해됐죠? 이거는 그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씩. 이게 일반적인 경우의 수예요. 이런 것도 패턴을 정해서 대략 6개 정도를 배운다 이거야. 본 수업 때는. 그 다음 2번. 이거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네요. A와 B와 C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이렇게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 이렇게 3가지 지역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이렇게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대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직방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이쪽도 직선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B 지역을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다시 A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C 지역을 한 번만 거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잘 생각해. 이 사람 얘기는 뭐예요? A에서 출발해서 B 지역에 어쨌든 갔다가 다시 A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걸 갈 수 있는 거는 A에서 출발해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A로 올 수. C는 한 번 거쳐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A에서 출발해서 애초에 B를 갔다가 C는 한 번 늘려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이 방법을 내가 개수를 셌어. 이 방법의 개수를 셌어. 그러고 나면은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 개수하고 이거 개수를 더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한 건 그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요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이제 고배 법칙이 들어가는 거지. 왜?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A에서 C를 가는데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C에서 B로 갈 때 3가지가 존재를 하니 이건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B에서 A로 갈 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A에서 B를 갈 때 2가지, B에서 C를 갈 때 3가지. 뭐야 이거 똑같잖아. C에서 2가지. 그쵸? 따라서 여기서 12가지, 여기서 12가지니까 2개 더해서 2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대원칙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마라. 시간에 여유가 되면 수년하고 조합에 관련이 없는 그것도 뭐 하나 날라야 된다. 그것과 무관한
순수한 경우의 수도 좀 다루려고 해요. 시간만 허락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계산에 들어가는 순열 들어가 봅시다. 영어로 하면 permutation이라고 불러서 약자가 P예요. 순열과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특강이 끝나도 특강에서 뭐 유일하게 건져간다 생각하면 꼭 건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순열이든 조합이든 전부 다 뜻이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이걸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R개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순열이나 조합 계산은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하는 거고 순열 특유의 얘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A, B와 B, A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조합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게 A하고 B 한 개씩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고 순열은 그렇지 않아요. A, B와 B, A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이거의 약자는 이렇게 됩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P라고 하고 이 멘트를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N, P, R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순서대로 r개를 나열한다. 그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열의 영어 약자인 P를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것을 계산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계산은 여러분도 다 아는 계산이에요. 누구라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A, B, C 하지 말자. 1, 2, 3, 4로 할까요? 1, 2, 3, 4. 여기에 숫자 카드가 5개가 있습니다. 다섯 장의 숫자 카드가 딱 한 개씩만 존재를 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골라서 이 세 자리 자연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가 순열이에요. 왜 그러냐? 123하고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213은 완전히 다른 숫자죠. 네. 1, 2, 3은 똑같이 있지만 123하고 213은 완전히 다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을 다르게 쳐야 된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순열입니다. 이 이름이.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가장 대표 케이스 순열을 하면 순열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사는 게 되게 편해요. 나중에 헷갈릴 때 그거를 예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나중에 가면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헷갈려요.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강조를 할 거고. 자, 이거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배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됩니까? 5가지. 그래서 1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숫자 카드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예요? 4가지죠. 그 다음은 3가지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얘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여기 곱해야 됩니다. 왜? 이거 1이 하나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기 4가지라는 게 2, 1 하나에 대해서 2, 3, 4, 5 이렇게 각각 다 갈라지는 거고 그게 또 결정됐을 때 다시 2 갖고서 3, 4,
5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3, 124, 12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네들 곱해야 됩니다. 하기. 그래서 고백 법칙에 의해서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계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몇 개를 나열하는 거? 3개를 나열하는 거. 그래서 5P3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치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5 곱하기 4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5P2죠. 그럼 여러분들이 5P3과 5P2를 비교해 보세요. 무슨 특징이 있나? 5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숫자랑 똑같이 돼요?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3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5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데 몇 개까지 줄여 나갈 거냐? 3번 줄여 나간다. 그 뜻이에요. OP는 2번만 줄여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NPR이라는 계산 방법을 일반화시키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n이라는 숫자에서 한 칸씩 줄여나가, 한 칸씩 줄여나가서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얘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R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생각 못해요. 이거는 계산을 하는데 OP3, OP2 구체적인 숫자일 때는 5P3이라고 하면 5에서 시작을 해서 숫자를 3번 늘어뜨려서 곱하는 거구나. OP2면 2번 늘어뜨리는 거구나. 이해됐죠? 그런데 일반화시켜서 문자로 써놓고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숫자에 대해서 취약하냐면 n개에서 시작해서 n번에서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나가면서 그거를 r개를 늘어뜨려라 라고 하면 요 끝이 뭐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요 안에 들어갈 숫자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계산해볼까요? 이거 잘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여기 이거 외워서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바꿉니다. R개가 아니라 R 플러스 1개, R 마이너스 2개 바꾸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원칙을 알면 당할 일이 없죠.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궁금한 거다. 이래 S라고.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R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1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어? 여기 이 안에 몇 개? 10 빼기 1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게 개수였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n에서 x를 빼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내 말 이해돼? 요거 메모하라고. 그럼 이게 답이 뭐가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계산이 그렇잖아요. 이 계산이 n 빼기 x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그 답이 R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뭐가 궁금한 거야? x가 궁금한 거잖아요. 따라서 x라는 놈,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다 오면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x가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굉장히 취약해져요. 선생님이 여기를 R개가 아니라 다른 거로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지없이 당합니다. R-2개 그러면 뭐 요거까지만 외운 애는 R개가 그러면 n-r 플러스 1인데 그럼 R-2개는 도대체 얼마여야 되지? 머릿속이 막 미친 듯이 돌아가. 쓸데없이 뭐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NPR이라고 한다. 그러면 NPR에 재밌는 성질들이 있어요. NPR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까 숫자 카드처럼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번에는 숫자를 5자리를 만든 거야. 그냥 풀로 다 땡겨서 쓰는 거야.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당연하게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한 거야. 너무 깔끔하다. 중간에 끊기는 데 하나도 없이 5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줄어나가서 1까지 끝까지 쫙 이쁘게 곱해졌다 라고 생각해서 이쁘다라고 생각해서 얘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얘 이름이 뭐야? 5 팩토리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아, 요렇게 이쁘게 1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쁘게 한 칸씩 내려가는 애들을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주자. 얘네들은 참 이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팩토리얼은 뭐의 줄임말이야? 5, P, 5 이런 식으로 쓸 때 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5개에서 5개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거를 5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n, p, n이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n, p, n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라 함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해서 2 곱하기 1까지 다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고 사람들이 제역이 졸린다 이제. 사람은 이름을 지어놓으면 기존의 계산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요. 내가 이름을 지어줬잖아. 특별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원래 있던 계산에 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또는 이 계산을 얘가 들어간 계산으로 바꾸고 싶어한다. 그건 당연한 욕구예요. 왜? 안 그러면 얘가 의미가 없잖아.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뭔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멋지게.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NPR은 N에서 시작을 해서 한 칸씩 줄어나가서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줄여나간 거야? n-r 플러스 1까지 줄여나간 거야. 근데 얘를 나는 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막 초딩들 막 생각해봐. 뭐 하나 배우면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걸로 전부 다 뭔가 이야기를 꾸미고 그거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잖아. 얘를 팩토리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더 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숫자가 뭐예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1을 빼면 n-r 맞죠? n-r 빼기 1 이렇게 가겠죠? 쭉 가서 얘도 2 곱하기 1까지 가겠죠? 요게 n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근데 나는 여기까지만 필요하잖아.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돼? 죽여야지. 팩토리얼 쓰기 썼지만 죽여야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죽이겠어? 간단하지. 이 뒤에 나오는 n-r인가요? r-r n-r -1 점점점 해서 2 곱하기 2까지로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은 뭐예요? 이 전체가 n 팩토리얼이죠. 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갔으니까. 밑에 있는 놈도 팩토리얼이네. 2 곱하기 1로 끝났으니까. 그치? 끝까지 간 거니까 얘는 뭐야? n-r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놈의 팩토리얼이다. NPR은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PR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합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요 식을 잘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문자로만 돼 있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니까. 앞으로 5P3을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5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그 2 팩토리얼은 어디서 나왔느냐? 5에서 3을 빼라고. 5에서 3을 빼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연습해 볼까요? 5P2라는 게 있어. 얘는 5 곱하기 4야.
이렇게도 계산하지만 이 5 팩토리얼에 5 빼기 2, 3 팩토리얼로 계산하기도 한다고. 이 계산 방법이나 이 계산 방법이랑 똑같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은 주로 얘는 실제 계산을 할 때 씁니다.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써요. 왜? 이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왜 했냐?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냐? 아니에요. 얘는 증명하는 식에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열과 조합을 배운 다음에 또 지난번처럼 증명하는 거를 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때 증명식에는 요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약분이라든가 뭔가 식이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NPR을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않아요. 증명에서는. 항상 이렇게 써요. 증명할 때는. 그러니까 얘를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NPR을 어떻게, 그러니까 OP2를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증명식에서 아 얘가 지금 뭘 쓰고 있구나를 내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식이 같은 식인데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얘는 주로 내가 실제로 계산할 때,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얘는 증명을 하는 식에 끼어들어가 있다. 이해됐죠? 와, 안 되겠지. 잠깐 쉬었다 하자.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졸아? 아, 예.